이 밤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이죠. 밤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데 우리나라가 원산지일 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원산지인데, 그런데 이 나무는 지금은 전 세계에 널리 퍼져서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밤나무들이 아주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 밤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요 밤을 따먹기 위해서, 밤을 식용하기 위해서 밤나무를 심어 기르게 된 것이 바로 밤나무인데, 서양 사람들이나 세계 각국의 다른 나라에서는 이 밤나무를 밤을 따서 먹어보면은 우리나라의 밤은 고소하고 달콤하고 맛이 아주 좋은데 다른 나라에서 자라는 밤나무들은 맛이 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밤나무를 심는 목적이 밤을 식용하기 위해서, 밤을 먹기 위해서 밤나무를 심고 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요 줄기에서 목재를 얻기 위해서 밤나무를 심어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밤나무의 목재는 아주 질기고 단단하죠. 목재가 아주 질기고 단단하기 때문에 잘 부서지지 않는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물하고 습기에 아주 강하다고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밤나무의 목재는 또 가공하기도 쉬운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밤나무는 가장 큰 특징이 탄력성이 아주 강하다. 탄력성이 강하기 때문에 목재가 휘어지기는 잘하지만은 부러지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아주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밤나무의 목재에는 타닌이라고 하는 방부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닌이라는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방부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천년 방부제 역할을 해서 나무가 썩지를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은 이 밤나무의 목재를 가지고 철도의 침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밤나무의 철도의 침목은 모두 다 이 밤나무의 목재로 철도의 침목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밤나무는 탄력성이 강해서 이 탄력성이 강한 밤나무로 철도에 침목을 해놓으면 철도가 지나가면서 철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엉덩이가 아프지 않다. 탄력성이 좋으니까 이렇게 통통통통 튀기면서 엉덩이가 아프지 않게 해주는 탄력성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밤나무이고, 그리고 또 방부제 역할을 하는 타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썩지를 않고 그러면서도 부서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이 밤나무의 목재로 철도의 침목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참나무과의 밤나무하고 상수리나무 두 나무 사진을 꺼내서 두 나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열매를 보면 두 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죠. 밤나무는 가을이 되면 밤이 주렁주렁 열려서 툭툭 떨어지고 있고, 상수리나무는 도토리가 많이 달려서 도토리가 가을이 되면 툭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열매의 모습을 보면은 두 나무 분명히 다른데, 문제는 여름이 될 때까지, 봄부터 여름이 될 때까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의 잎을 보면은 잎의 모습이 두 나무 똑같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잎을 보고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의 잎만 보고서 두 나무를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서 오늘 두 나무 사진을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주제가 밤나무이기 때문에 밤나무의 특성, 그리고 밤나무에 전해 내려오는 민속적인 여러 가지 전통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밤나무의 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의 꽃을 보면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어린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에 여기에 잎자루가 달리고 잎이 달립니다. 그래서 가지와 잎자루의 사이,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을 우리들은 한자로 엽액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잎겨드랑이라고 합니다. 잎의 겨드랑이에 이렇게 꽃대가 쭉 올라옵니다. 꽃대가 쭉 올라오고 꽃대에 이런 꽃이 달리는데, 이 꽃의 모습이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서 꽃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요 꽃, 이것을 숫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숫꽃이라고 하지 않고 숫꽃차례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화서라고 하죠. 웅화서라고 하는 화서라고 하고, 여기는 암꽃은 암꽃이라고 하지 않고 암꽃차례라고 합니다. 뭐야, 숫꽃이면 숫꽃이고 암꽃이면 암꽃이지 무슨 차례는 왜 붙여? 어렵게 붙이는 게 아니라, 요거 꽃이 아니라 꽃 전체를 말할 때는 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한 개가 있을 때는 차례라는 말이 필요 없지만은, 꽃이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의 꽃이 이렇게 모여서 달려 있을 때는 이것을 숫꽃이 아니죠. 꽃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들은 꽃차례, 한자로는 화서라고 하는 꽃차례. 그래서 숫꽃들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여 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숫꽃 차례라고 하는데, 그럼 암꽃은 왜 암꽃 차례라고 합니까? 이 암꽃도 보면은 이 꽃이 한 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꽃이 핀다. 그런 뜻인데, 이 숫꽃 차례를 우리들은 요 밤나무의 숫꽃 차례를 우리들은 이렇게 꼬리꽃 차례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미상화서라고 하는데, 요 모양이 마치 여우 꼬리를 닮았다, 개 꼬리를 닮았다. 그래서 꼬리를 닮았다 해서 꼬리꽃차례라고 하고, 한자로는 꼬리 미자를 써서 미상화서라고 하고, 여기에서 요 꼬리꽃차례의 길이가, 숫꽃차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7cm에서 20cm 정도 되는 이러한 꽃차례의 꽃차례 위쪽에는 숫꽃들이 달리는 숫꽃차례가 있고, 꽃차례 아래쪽에는 암꽃차례가 달리는데, 이 꽃차례 숫꽃과 암꽃차례가 한 꽃대에 달린다 하는 것이 밤나무죠. 밤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상수리나무, 오늘 두 나무를 비교하기 때문에 상수리나무 꽃을 보면은, 상수리나무의 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잎이 나오는 잎 겨드랑이에 이렇게 길다란 이러한 꽃이 달리는데, 이 꽃을 숫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도 마찬가지로 암수가 한 그루인데, 이 꽃차례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는 숫꽃만 보이고 암꽃이 보이지 않는데, 암꽃은 또 따로 이렇게 달립니다. 여기는 보면은 잎겨드랑이에 숫꽃차례가 길게 달렸는데, 여기는 보면은 여기 가지가 있고, 초록색의 가지가 있고, 빨간색의 잎자루가 있습니다. 잎자루가 나오고 여기 잎이 달리게 되는데, 여기 잎이 달리는 가지의 겨드랑이 부분, 이것을 우리들은 잎겨드랑이라고 하고, 잎의 겨드랑이니까 잎겨드랑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엽액이라고 하죠. 이렇게 엽액에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꽃대에서 꽃이 달리는데, 이 꽃이 암꽃이 달리는데, 여기에서도 암꽃 차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꽃이 달리는데, 이 꽃에는 암꽃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암꽃이 달린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개의 암꽃이 달리기 때문에 암꽃 차례이고, 요 숫꽃은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데, 길게 내려오는 요 꽃은 한 개의 꽃이 숫꽃이 피는 게 아니라 요것을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습이 되죠. 이런 모습이 돼서 요거가 숫꽃 하나, 여기도 숫꽃 하나, 여기도 숫꽃 하나, 여기도 숫꽃 하나, 여기도 숫꽃 하나 해서 여러 개의 숫꽃, 수십 개, 수백 개의 꽃이, 숫꽃이 모여서 숫꽃 차례 하나를 이룬다. 그래, 이러한 숫꽃 차례와 암꽃 차례가 한 위치에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숫꽃 차례는 가지의 핵가지의 아래쪽 부분에 달리고, 암꽃 차례는 핵가지의 위쪽에 달린다. 그래서 암꽃과 숫꽃에 달리는 위치가 서로 다른 것이 바로 상수리 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밤나무는 암꽃과 숫꽃이 한 꽃차례에 달린다. 그래서 암꽃 차례와 숫꽃 차례가 한 꽃차례에 달린다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의 꽃, 요 꽃이 조금 전에 제가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된다고 했는데, 요 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요 숫꽃은 이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 있어서 숫꽃을 보면은, 숫꽃에는 이렇게 우리가 꽃잎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4개가 보이고 있는데, 4개 정도 보이고 있는데, 요 꽃잎, 요것을 꽃잎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꽃잎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것을 한자로 화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덮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덮이라고 하는데, 요게 요 꽃잎이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구별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머리 좋은 학자님들께서는 요것을 화피라는 말을 쓰죠. 화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덮이라고 하는데, 여기 숫꽃에 보면은, 숫꽃에는 길다란 수술이 요 꽃덮이에 비해서 길이가 엄청 길다란 수술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이렇게 꽃 하나에 수십 개의 수술대가 올라오고, 수술대 끝에는 연한 노란색의 꽃밥이 달려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암술이 있어야 할 부분에 암술이 없습니다. 암술이 태화해서 없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암술이 없기 때문에 숫꽃이라고 하죠. 이러한 숫꽃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해서 여기에 수도 없이 많은 숫꽃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숫꽃 차례를 이루고, 암꽃 차례도 보면은, 암꽃 차례는 이렇게 숫꽃 차례의 아래쪽에 암꽃 차례가 있는데, 이 암꽃 차례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초록색의 뾰족한 이러한 것이 있는데, 요것을 뾰족한 초록색의 요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인편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비늘잎이라고 합니다. 요거 딱딱하지 않고 부들부들한 비늘 같은 잎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 있고, 여러 개가 달려 있는 위에 이렇게 꽃이, 암꽃이 보통 이렇게 3개의 꽃이 핍니다. 3개의 꽃이 요 초록색의 이것을 꽃차례 받침이라고 하는데, 요 초록색의 이러한 바늘처럼 길다란 인편들을 모두 통틀어서 우리들은 한자로 총포라고 하죠. 총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차례를 바치고 있다. 암꽃 한 개가 아니라 암꽃을 3개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라고 하지 않고 총포라고 하고, 이것을 꽃차례 꽃을 싸고 있는 꽃싸개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초록색을 꽃싸개 포라고 하지 않고 총포라고 하면서 꽃차례 받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꽃차례 받침이 싸고 있는 암꽃은 3개가 달려 있는데, 이 3개는 보면은 여기 하나, 둘, 3개의 꽃이 달리는데,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암꽃에는 요 가운데 있는 요 꽃을 보면은 여기에 암술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정도의 암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밤꽃이고, 밤꽃은 이렇게 3개의 꽃이 모여서 한꺼번에 달린다.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밤나무의 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수리의 꽃을 보면은 상수리의 꽃은 상수리의 암꽃을 보면 상수리의 암꽃은 이렇게 가지에서 잎겨드랑이에 달리는데, 여기에 꽃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꽃대가 있고, 꽃대에 이런 암꽃 차례가 달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길게 보이는 이것을 꽃사계라고 합니다. 한자로 포라고 하죠. 포라고 하는 꽃사계이고, 조금 전에는 포라고 하지 않고 밤나무에서는 포라고 하지 않고 포가 아니라 총포라고 했죠. 이렇게 총포라고 해서 꽃 차례를 바치고 있다. 여러 개의 꽃을 싸고 있는 이러한 꽃 차례 받침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요거 아니고 요거네요. 상수리. 상수리 나무에서는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꽃 하나에 이렇게 꽃사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꽃사계, 포라고 하는 꽃사계가 하나가 있는데, 꽃 하나에 보면은 여기에 암술머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암술머리를 가지고 있는 꽃사계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는 턱잎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턱잎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길게 있는데, 이 턱잎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화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턱잎은 잎자루가 나오기 전에 잎을 보호하고 있던 것을 턱잎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턱잎이 요 포보다가 꽃사계보다가도 길이가 훨씬 더 긴 턱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술머리는 조금 전에 밤나무는 제가 세어보니까 8개였는데, 여기 상수리 나무는 여기 보면 암술머리가 3개 내지 4갈래로 갈라진다. 그래서 꽃 하나에 암술머리가 있는데, 여기에 나중에 3개였지만은 나중에는 3개 또는 4개 정도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암술머리가 3개 내지 4개, 이렇게 3개, 하나, 둘, 셋, 3개이거나 4개이면은 상수리 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밤나무는 암술머리의 숫자가 8개 정도 된다. 그래서 다시 세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꽃 하나에 암술대가 8개가 나오면은 밤나무이고, 3개나 4개일 때는 상수리 나무다.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 일단 구별을 하고, 그리고 밤나무. 요 밤나무에 아까 말했던 꽃차례 받침, 총포라고 하는 꽃차례 받침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길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요것들은 요거 한 개는 자라서 가시로 변하게 되죠. 요거 한 개가 점점 지금은 꽃이 피었을 때는 부드러운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잎이었지만은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이 아니고 비늘 조각이었지만은, 요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요것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고 딱딱하게 돼서 이렇게 가시로 변합니다. 이렇게 가시로 변해서 이 열매 전체를 싸고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가시를 포함한 열매 전체의 지름이 5에서 6cm 정도 되는데, 이 가시의 길이가 10에서 15mm. 요 가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가시 길이 하나가, 가시의 길이는 10에서 15mm 정도 되는 이러한 가시로 모두 변한다. 그래서 꽃이 피어 있을 때 요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이 모두 다 이렇게 가시로 변해서 엄청 많은 가시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가 가을이 되고 추석이 가까워지면은 요것이 열매가 익죠. 열매가 익으면서 요것이 열매 껍질을 우리들은 깍정이라고 합니다. 요 껍질을, 열매 껍질, 여기 보면은 가시가 잔뜩 달려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을 깍정이라고 하는데 요 깍정이는 한자로 각두라고 합니다. 이러한 각두에는 가시들이 10에서 15mm 정도 되는 가시들이 수도 없이 많이 달려서 우리가 맨손으로 만졌다가는 아따고 하면서 따끔따끔 찔리게 되는 것이 바로 깍정이에 달려있는 가시들인데, 요 깍정이에 달려있는 가시들이 요 깍정이가 열매가 익으면 저절로 이렇게 툭 터져서 갈라지게 되죠. 갈라지면서 요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 속에 들어있던 밤을 씨앗이라고 하는데, 요 밤이 보통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꽃이 피어 있을 때 꽃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었기 때문에, 꽃이 세 개가 모여서 있었기 때문에 열매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열매가 열려서 저절로 벌어지면서 저절로 툭툭 떨어진다 하는 이러한 씨앗이죠. 이것은 밤은 씨앗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견과라고 합니다. 우리 밤을 견과라고 하는데, 견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호두나 잣이죠. 호두나 잣은 열매 껍질이 아주 딱딱하고 굳어 있기 때문에 요 밤도 딱딱하고 굳은 껍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어 있는 껍질을 가지고 있는 열매다 해서 굳은 껍질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 견과라고 하는데, 요 지름이 최고 4cm 정도 된다. 여기와 여기의 지름이 한 4cm 정도 되는 커다란 굳은 껍질 열매, 견과를 맺는 것이 바로 밤이죠. 그것이 밤인데 4cm였는데 상수리 나무의 열매는 밤이 아니라 도토리가 열립니다. 도토리가 열리는데 이 도토리도 마찬가지로 굳은 껍질 열매, 견과인 것은 마찬가지죠. 견과, 굳은 껍질 열매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최고 커봐야 2c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밤이 4cm 정도였지만은 상수리 나무의 열매는, 도토리는 2cm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밤에 가시로 변했던 요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들이, 여기에서는 비늘 조각들이 상수리 나무에서는 이렇게 가시로 변하지 않고 인편인 상태로 좀 딱딱하게 변하게 되죠. 딱딱하게 변하지만 찔리지도 않고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하게 되는데, 이 비늘 조각,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은 뒤로 젖혀지게 됩니다. 이러한 뒤로 젖혀지는 이러한 인편을 달고 있는 부분을 한자로 각두라고 하고 깍정이라고 하는데, 이 깍정이에서 열매가 다 익게 되면은 요 씨앗인 도토리는 쉽게 분리가 돼서 저절로 떨어진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보면은 도토리가 열리면은 상수리 나무이고, 밤이 열리면 밤나무인데, 밤과 상수리 나무의 잎의 모습을 보면 정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우선 상수리 나무의 잎부터 보겠습니다. 상수리 나무의 잎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면서 점점 요 폭이 점점 좁아들죠. 좁아들어서 요 모양이 마치 송곳처럼 점점 길게 뾰족해지는 점첨두, 이러한 점첨두 형태의 모양을 우리들은 바속골, 피치명이라고 합니다. 바속골 피치명으로 여기 끝에 부분이 가장 넓고 가면서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는 꼬리처럼 길게 뾰족해진다. 이것이 바로 상수리 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밤나무를 보면 밤나무의 잎은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서 여기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점점 약간 넓어지죠. 약간 넓어져서
요 넓어진 부분이 여기까지 그대로 연결이 됐다. 여기에서 갑자기 좁아져서 뾰족해진다. 요 부분에 가서 전체 잎의 길이의 4분의 3 정도 될 때까지 넓게 있다가 한 4분의 1 정도에서 갑자기 좁아져서 뾰족해진다. 이러한 길둥근 모양, 타원형 모양의 바속골이다. 피치명이다 하는 이러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일반인들의 눈으로는 밤나무나 상수리나무나 이 밤나무의 잎이나 상수리나무의 잎이나 보면은 그대로 구별을 못하게 된다. 못하게 되니까 여름에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를 구별을 못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두 나무를 구별을 해보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요 잎에 있는 잎의 가장자리에 있는 요 톱니를 보면 됩니다. 톱니를 보면 요거 지금 상수리 나무인데 상수리 나무의 톱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침처럼 생겨 있죠. 이렇게 예리한 바늘처럼 생겨 있는 이러한 잎가의 바늘 모양의 예리한 톱니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 자세히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요게 잎의 가운데에 있는 요 맥을 중심맥이라고 하죠. 이것을 중심맥이라고 하고, 그 곁에 있는 맥, 한자로 측맥이라고 하는 요 측맥은 우리말로는 곁에 있다 해서 곁맥이라고 하는데, 요 곁맥이 쭉 가다가 잎의 끝에 닿으면은 잎의 끝에는 이렇게 바늘처럼 예리한 뾰족한 톱니로 변해버린다.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재미있게 이렇게 톱니로 변하는데, 여기에서 톱니의 요 아랫부분에서 요 끝에까지의 색깔이 온통 다 하얀 색깔이죠. 하얀 색깔이면서 초록색이 들어가지 않는 하얀색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수리 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밤나무의 톱니를 보면 밤나무의 톱니는 상수리 나무하고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얼핏 보면은 상수리 나무나 밤나무나 톱니의 모양이 똑같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이렇게 조금 전에 말했던 견맥의 끝이 이렇게 바늘 같은 톱니로 변하는 것은 똑같은데 요 바늘 모양으로 변한 톱니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꼬부라집니다. 조금 전에 상수리 나무는 이게 안으로 꼬부라지질 않고 쭉 뻗어서 바늘처럼 뾰족하게 예리하게 이런 톱니가 돼 있었는데, 반해서 밤나무의 톱니는 안쪽으로 잎 쪽으로 이렇게 꼬부라져서 굽어 있습니다. 굽어 있으면서 이러한 톱니를 우리들은 내곡꽃이라고 하죠. 안으로 굽어 있는 톱니다 해서 내곡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여기 톱니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톱니인데 톱니의 아래쪽 부분도 초록색, 톱니의 색깔도 끝까지 다 초록색을 띠고 있다. 이 초록색은 바로 엽록소라고 하죠. 엽록소가 들어있는 톱니. 그래서 초록색의 톱니를 가지고 있으면은 밤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상수리 나무는 그 톱니에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엽록소가 없어서 순수한 하얀색으로 보인다. 그리고 엽록소가 초록색이 전혀 없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는 톱니의 모양으로 일단 구별이 됩니다. 톱니 모양으로 구별이 되고, 밤나무의 잎의 뒷면을 보면 이러한 잎의 뒷면에 여기 중심축이죠. 중심맥이죠.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이 중심맥인데, 중심맥의 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중심맥에 털이 많이 있으면서 이게 잎의 뒷면에도 털이 많은데, 이 잎의 뒷면에 털과 더불어서 이런 하얀 주근깨 같은 하얀 점들이 아주 많이 보이죠. 이렇게 주근깨처럼 많은 하얀 점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선점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샘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샘이고, 요 샘이라고 하는 것은 옹달샘이라고 할 때 그 샘인데, 샘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 올라오는 곳, 솟아 올라오는 장소를 우리는 샘이라고 하는데, 여기 하얀 점 하나하나에서 액체가 솟아 올라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점들을 샘점이라고 하는데, 이 샘점에서는 독특한 밤나무에서만 맡을 수 있는 독특한 향기가 샘점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샘점이고, 샘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밤나무인데 반해서 상수리나무는 잎의 뒷면을 보면은 잎의 뒷면에 이런 털이 있는데, 털이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샘점은 아무리 확대를 해서 이만큼 확대를 해도 샘점은 없습니다. 샘점은 없다고 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고, 잎 뒷면의 색깔이, 잎 뒷면의 요 털의 색깔이 갈색을 띤 녹색이다. 그래서 요 갈색을 띄었기 때문에 요 상수리 나무의 잎을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갈색을 띠고 있다. 그래서 갈색을 띠고 있는 이러한 잎의 뒷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수리 나무인데, 그 상수리 나무하고 너무 비슷해서 또 헷갈리는 나무가 굴참나무가 있습니다. 굴참나무가 있는데, 굴참나무도 상수리 나무와 거의 같은 도토리를 맺고 잎도 거의 같은데, 이 굴참나무는 잎을 뒤집어 보면은 잎의 뒷면은 회백색이다. 그래서 이 회백색의 잎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별 모양의 털, 성모라고 하는 별 모양의 털이 많아서 회백색으로 보이면은 굴참나무이고, 상수리나무는 갈색으로 나타나는데, 상수리나무나 굴참나무나 잎의 뒷면에 선점이라고 하는 여기 선점이라고 하는 이러한 샘점이 없는 데 반해서 이 밤나무만은 잎의 뒷면에 샘점을 가지고 있어서 자세히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나 굴참나무는 이 잎의 샘점으로 밤나무를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밤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밤나무의 열매를 우리들은 밤이라고 하죠. 이것을 밤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밤 안 먹어본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모두 다 밤을 잘 먹는데, 요거 우리 밤이라고만 말을 하고 밤이라고만 부르고 있는데, 다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씨앗입니다. 씨앗이기 때문에 요 밤을 씨앗으로 생각하고 땅에다가 묻어 놓으면은 요 밤에서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땅속으로 쭉 내려가고, 또 그 위로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나오고 커다란 나무로 변하겠죠. 나무로 성장을 하면서 밤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은 씨앗이 분명한데, 이 씨앗의 겉껍질, 씨앗의 겉껍질을 씨껍질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씨앗 껍질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종피라고 합니다. 이 딱딱하고 질긴 종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피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종피가 재미있어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땅에 뿌리게 되면은 우선 그 씨앗이 자라서 식물이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하면, 대표적인 것이 콩나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콩나물의 콩을 여기다가 땅에다가 묻어 놓으면은 이 콩나물이 주변의 물기를, 습기를 빨아들이면서 콩에서 뿌리가 먼저 내리겠죠. 뿌리가 먼저 내리고, 뿌리가 내리면서 그 뿌리에서 줄기가 돼서 땅 위로 솟아 올라오게 되는데, 땅 위로 솟아 올라올 때 보면 그 콩이 땅 속에 있지 않고 땅 위로 올라오죠. 또 땅 위로 올라와서 떡잎이 되게 되는데, 떡잎이 두 개의 떡잎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땅 위로 올라올 때 콩의
밤 껍질에 해당하는 씨앗 껍질, 조금 전에 말했던 종피라고 하는 씨앗 껍질이 콩의 머리에 그대로 달려서 땅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콩 두 쪽이 떡잎이 될 때쯤 되면은 그 위에 달려있던 씨앗 껍질, 종피는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리는데 요 밤은 그러한 다른 식물들의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특이하고 신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밤을 땅에다가 묻어놓게 되면은 요 밤의 껍질이 저절로 갈라지면서 여기에서 뿌리가 나오죠. 뿌리가 나오면서 밤은 거기에서 또 줄기가 나와서 줄기가 쭉 올라와서 잎이 나오고 또 그 위에는 줄기가 자라서 커다란 밤나무로 변하게 되겠죠. 밤나무로 자라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요 밤의 껍질은 조금 전에 보았던 콩나물 대가리에 있던 껍질은 흔적도 없이 땅 위로 올라와서 없어져 버리는데 요 밤의 껍질은 땅 위로 올라오질 않습니다. 땅으로 올라오질 않고 밤의 껍질은 땅 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줄기가 되는 부분하고 뿌리가 되는 부분에 그 중간 정도의 요 밤 껍질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썩지를 또 않습니다. 밤 껍질이 썩지를 않아 가지고 이 밤 껍질은 아주 오랫동안 밤 껍질은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아주 특이하고 신기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의 껍질은 끝까지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요 밤을 꼭 쓰죠. 밤을 제사상에 반드시 올리게 되는데 요 제사상에 밤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요 뿌리와 줄기 사이에 있는 요 씨앗의 껍질, 종피라고 하는 씨앗의 껍질이 끝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상이 살아계실 때 조상의 지혜 그리고 조상의 근본을 잊지 말고 오래오래 섬기고 기억하자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밤을 제사상에 반드시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밤나무의 줄기는 바로 위패, 사당의 위패, 묘소의 위패를 만들 때에도 바로 요 밤나무의 줄기에서 나오는 목재를 가지고서 이 위패를 만들 때는 반드시 요 밤나무를 가지고 위패를 만들게 된 것은 바로 조상들의 근본을 잊지 말고 오래오래 섬기고 기억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밤을 제사상에 반드시 올리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보면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신랑 신부가 패백을 드리게 되죠. 패백을 드릴 때 그때 시어머니가 요 밤하고 대추를 신부의 치마폭에 던져주게 되는데 대추는 바로 사랑과 행복을 의미하는 열매였기 때문에 대추를 던져주었고 또 밤을 던져주는 이유는 밤이 자식을 많이 낳고 부귀를 가져다주는 열매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밤송이에는 보통 이렇게 하나, 둘, 셋 밤송이 하나에는 3개의 밤알이 들어있는데 이 밤알이 3개인 것이 바로 영의정, 가운데에 영의정이 있고 옆에 좌의정이 있고 우의정이 있다. 그래서 삼정성을 우리 집안에서 모두 훌륭하게 잘 키워내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밤을 신부의 치마폭에 던져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밤나무의 꽃에는 벌들이 좋아하는 꿀이
아주 많이 들어있죠. 벌들이 좋아하는 꿀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밤나무가 아카시나무의 다음으로 많은 꿀을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밀원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꿀은 아카시나무의 꿀보다가 좀 탁하고 막지도 못하고 투명하지도 않으면서 약간 갈색이 나는 꿀이기는 하지만은 사람의 몸에는 아카시나무보다가도 밤꿀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사람들이 생선을 먹다가 생선의 뼈가 목에 걸렸을 때 밤에 요 밤 껍질 속에 들어있는 속씨 껍질, 내종피라고 하는 속씨 껍질을 태운 가루를 목에 빨아들이게 되면은 생선뼈가 살살 내려간다고 합니다. 살살 내려가기 때문에 목에 가시가 걸렸을 때 밤의 속 껍질을 태운 것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쌀벌레가 생겼을 때, 쌀에 벌레가 생겼을 때 그것을 쌀벌레를 막기 위해서 요 밤나무의 잎을 사용하였는데, 요 밤나무의 잎에는 타닌이라고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러한 천연 방부제인 타닌이 잎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 잎을 따서 디주 속에 넣어두면은 밤나무 잎, 각종 벌레, 쌀벌레를 비롯해서 각종 벌레들이 끼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